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은 2,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엄청 빡세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XRP와 솔라나, 이 알트 3대장 모두 하나같이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나 체인링크 같은 RWA 테마 대장들의 움직임도 순조롭고, 이렇다 보니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알트 시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 한 방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스타씨,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낙관적이지가 않다. 진정한 알트 시즌은 하락세기 돌파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매우 흥미로운 수준이다. 작년에 하락세기 뚫고 급격한 폭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갈 거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척 하다가 리테스트 2번에 걸쳐서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털려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조금 피해갈 수 있게끔 멘탈 세팅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패턴의 반복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더군다나 24시간 동안 거래 볼륨 92% 이상 폭증을 했는데, 무엇보다 피델리티가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 시키겠다라고 SEC에다가 신청서를 냈고, 이게 5월 30일 전에 지금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랙록의 B들과 피델리티의 머니마켓 펀드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아주 너무 예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거 봐라, 이더리움 저평가된 거다. 진짜 이더리움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더리움에 올라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큰 이슈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단기 반등세를 아주 선명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이언리, 이더리움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주간 기준으로 4.3% 상승 마감했다. 이건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 지지선은 1,900달러에서 2,000달러, 저항선은 2,200달러에서 2,300달러 부근에 형성됐다. 다만 200일 이동평균이 아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사실 재료들이 훌륭하잖아요. 자체적인 대규모 업그레이드도 4월 초로 예고가 돼 있고, 피델리티가 또 선택을 했고,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다? 매우 아주 많이 좋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리, 현재 1886달러에서 1944달러 구간에 형성된 지지선이 엄청 중요하다. 이 구간에서 300만 명 이상이 이더리움 612만 개를 매수했다.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됐다. 사실 엔간한 악재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기 깨지긴 또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재료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더리움이 조금 제대로 움직일 만한 제반 요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 BTC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잠재적인 강세 다이버전스가 포착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한 것은 시장의 모멘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에 이런 추세가 나타나면 이더리움에도 좋을 것이다. 일단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힘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밀어줄 때 이더 BTC 차트가 반등을 해준다라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큰 모멘텀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뭐가 열린다? 알트 시즌의 포문이 열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진, 이더리움이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8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친 랠리가 드디어 시작된다. 사실 이더리움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한번 움직이면 정신없이 움직이는 게 또 이더리움이라서, 그래서 알트 대장이 한번 야수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꺼내서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알트 시즌 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피델리티 머니마켓 펀드, 피델리티 트레저리 디지털 펀드 온체인 구조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SEC에 등록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정말 되게 재미있는 2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5월 30일 전에 승인될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기도 하고, 진짜 이거 큰 이슈잖아요. 큰 이슈여서 최근 24시간 동안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보여주듯이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이 시장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고, 암호화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뒷받침되는 와중에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서,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확장성을 보여줄지 가슴이가 두근두근 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 2.4달러 지지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7,000달러 중반까지 솟아오를 때 이더리움도 2.5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은 2.4달러대 중반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27일 폴 애킨슨 신임 SEC 위원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같은 날 SEC에서는 비공개 회의가 선샤인 액트 미팅이 열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리플 항소심 종료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많은데, 3월 27일 SEC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리플과의 또 연장선에서 잘 나와주고, 3월 28일 PCE 데이터 잘 나와주면 이번 주 후반 주말까지 이렇게 보면서 시장 전체가 긍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고, 사실 SEC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라서 어떤 내용이 또 논의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항소심 종료하기로 했으니까 공식적인 결정이 이 과정 속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폴리마켓의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87% 베팅이 우세한 상황. 이와 관련해서 DL뉴스는 지난주에 리플 CEO는 SEC가 리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거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건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종지부다. 이후에 소송 악재 해소와 관련해서 XRP 낙관론이 확산됐고, 폴리마켓에서의 베팅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했어요. 2020년 12월 20일. 이제 올해 지금 4년 반 된 거잖아요. 이제 올해 연말 되면은 5년 되는 건데,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과연 5년 뒤 2030년쯤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또 변모를 하게 될지 궁금한 지점이고, 5년이라는 시간이 참 무심히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5년이라는 시간도 이렇게 또 무심하게 어느덧 비트코인 50만 달러 돌파,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이언 리 2.5달러, 그러니까 XRP가 2.55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큰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하방 목표는 2달러에서 2.17달러, 상방 목표는 2.65달러에서 3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XRP 결제 채택이 확대되면서 리플이 큰 성공을 이룰 경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4.2달러에서 10달러 이상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분기점은 2.5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이죠. 장기 전망이 2030년까지 10달러, 좀 멀게 느껴지는데, 올해 소송 완전히 종료되고 ETF 출시되고, 또 지난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 상장 의지 있다라는 점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굉장히 임팩트가 큰 재료들이 올해 안에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5달러 뚫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또 우리 다크디펜더 아저씨가 강조하고 있는 5.8달러대 정도까지는 순조롭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10달러 이상의 가격을 2030년으로 내다보는 건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조금 보수적인 전망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뒤돌아보면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전망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종료, 또 ETF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5.89달러 범위 형성 가능하다. 다만 중립상태 RSI와 약세상태 MACD는 다지기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재료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5.89달러가 딱 디펜더 아저씨가 강조하고 있는, 밀고 있는 그 숫자잖아요. 그래서 소송 종료, ETF 기대감 플러스 IPO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런 기대감 정도는 희망회로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 재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인링크,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ADGM과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체인링크는 기술력, 산업 인사이트, 그리고 서비스 등을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함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실물자산 토큰화,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아부다비, 중동 지역 지금 난리잖아요. 암호화폐 글로벌 기업들 유치하는데 엄청 적극적이고, 블록체인 혁신이 이들이 바라봐야 될 넥스트 스탑이라는 것을 이미 엄청 강조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체인링크가 이렇게 당당하게 혁신 지원을, 기술력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대놓고 실물자산 토큰화, 대장 체인링크. 실제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거래가치 활성화 TVE,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된 총 거래가치가 20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죠.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지금 장난 없습니다. 온체인 금융의 표준으로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의 다음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체인링크가 공식적으로 밝힌 자평입니다. 20조 달러라면 이제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질적인 블록체인 혁신 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체인링크는 우리가 누차 수십 번은 짚어봤지만, 체인링크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를 좀 강조해서 바라보면 더 좋잖아요. 체인링크, 아발란체, 헤데라 해시그래프, 온도 파이낸스, 비체인, 이런 시장의 평가가 이미 끝난 종목들, 이게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RWA 테마로 필터링이 된 건데, 이번 사이클의 알트 시즌이 열렸을 때 핵심 테마로 RWA 빼놓을 수 없고, RWA의 어떤 대장 종목들을 바라보면 체인링크 지금 조금 전에 짚어봤던 그런 것들, 아발란체도 JP모건이랑 파트너십 맺었었고, 헤드라 해시그래프는 ETF 지금 승인 기대감이 높고, 온도 파이낸스 블랙록, 비체인은 사실 리플이랑 좀 비슷한 성격이 있잖아요. 시장의 평가는 이미 끝났고 블록체인 혁신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시세는 약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기 비체인 같은 경우에 중국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전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 암호화폐들이 또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 알고랜드 마찬가지로 RWA 테마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지금 체인링크 자체적인 어떤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RWA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체인링크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이 있어서 갖고 온 거고, 전반적으로는 RWA 테마를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아발란체만 하더라도 15% 반등 나왔고, 상당히 흥미롭죠. 흥미로운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 이런 테마들, 이 테마에 담긴 대장들 중심으로
잘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의 진심이 또 한 번 포착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ETF를 출시한대요. 크립토닷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고, 크립토닷컴의 브로커 딜러인 포리스 캐피털 US를 통해서 이 상품이 제공이 되고, 암호화폐 그리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 테마에 초점을 맞춘 증권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진심이구나 이 양반 지금,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최대 2억 5천만 달러 자체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 커스터디 담당자 찰스 슈왑, 와,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진짜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미 더 이상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세팅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또 트럼프 미디어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 사전 판매 토큰 완판됐다라고 하고,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다가 비트코인 100서 액자 걸어놓고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정말 전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두어 달 정도 조정을 경험했고, 지금 조정이 끝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멘탈 싸움이다. 나의 전략이 있어야지, 나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 험악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에 내가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구스 탑10을 제외한 알트코인 월간 차트를 보면 더블 바텀 나왔다, 알트 시즌 준비해라, 이렇게 또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 확인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